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예린 원채혁 기자님.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빴습니다. 뭐 하느라 바빴습니까? 네, 광장에 좀 나갔다가. 광장에. 네. 지금 아주 광장에서 좀 이제 플래카드 좀 많이 흔들어야 될 때죠. 박예린 기자님은 주말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놀았어요. 놀았어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약간 초딩 대화. 네. 너무 피곤하네요. 네.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본가라서 아니면 네. 이쪽을 중심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스튜디오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준비한 주제는 역시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인데 박예린 기자가 준비해 온 것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생소하지만 상당히 우리 지역에 특히 별내라는 이 별내 지역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별내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너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아침이에요. 9시 37분이에요. 목이 조금 당기는데 네. 잠깐 우리 박예린 기자가 준비하기 전에 우리 별내에 관해서 약간 스몰톡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이제 두 사람 뭐 저도 포함해서 남양주에 오래 살았는데 각자 별내에 대해서 인식이 어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다산동은 뭐 신도시, 그다음 뭐 금곡동은 시청 있는 곳, 그다음 뭐 마석은 뭐 사람은 되게 많은데 좀 먼 곳, 뭐 구리는 오래된 곳, 뭐 이런 약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다산동 중심적이시네요. 그런가? 아무래도 네. 그런 이제 특히 박예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토착 원주민인데 별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별내긴 하거든요. 그러나 진접은 약간 신도시라기엔 좀 오래됐고 네. 다산은 너무 최근 거고 그 그 사이에 뭔가 조금 발달이 많이 되고 네.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 네. 경우가 좀 많았어요. 별내? 별내로. 그래서 별내는 사실 토방인? 진짜 찐 남양주인들은 별내에 잘 안 사는 것 같고 사실 조금 섞여 있다? 외지인이랑 많이 약간 다산동보다는 더 있지만 네. 뭔가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되게 약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 기능적인 관점에서 별내라는 신도시의 기능이 남양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별내에는 학교도 많고요. 자영업 하는 곳이 많아요. 식당이라던가 카페라던가. 그래서 알바몬을 키시면 알바 지도가 있잖아요. 이쪽 동네는 알바가 할 게 없어. 근데 별내로 이만큼만 옮겨도 네. 별내에는 알바 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일단 상점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나 상점이 많고 다산동 하위 버전 느낌? 다산동 하위 버전. 다산동 여기 하위 버전. 별내 시청자분 잠깐.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네. 별내가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섰으니까 네. 그런 거긴 한데 네. 다산동도 마찬가지긴 하구나. 그런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박예린 기자가 그 준비해온 그 취재 내용을 제가 미리 한번 봤었을 때 애시당초 별내를 계획했을 때는 다산동보다 더 괜찮은 신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죠. 메가볼 시티라는 대형 상업지구가 원래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다 날아가고 오늘 갑자기 그냥 아파트촌으로 전락해버린 건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별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박예린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별내 신도시는 2003년에 처음으로 네. 수도권 이제 동북부에 신흥 주거지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산동보다는 훨씬 사실 빠른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다산동보다는 확실히 큰, 그리고 첫 번째 신도시 남양주에 저한테는 이미지가 확실히 그거거든요. 별내 신도시가.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처음으로 계획이 되고 이제 2010년 후반부터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제 별내역 인근에 대규모 상업시설, 아까 임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가볼 시티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었어요. 정확히 메가볼 시티가 뭔가요? 메가볼 시티라고 하면 이거 조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메가볼이니까 큰 공. 객관적이시네요. 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저기 강남의 코엑스나 그 고향의 킨텍스처럼 어떤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뭔가 큰 상업지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데 메가볼 시티는 진짜 고향의 킨텍스나 뭐 코엑스 같이 쇼핑몰, 오피스 또는 호텔, 문화시설 같은 게 다 결합된 복합 상업단지라고 하죠. 복합 상업단지가 되게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축으로 이제 별내가 완전 핵심 상권으로 발전을 시키고 여기에 회사도 많이 만들고 네. 상점도 많이 만들고 이를 둘러싼 아파트를 많이 만들면서 이제 주택을 또 많이 짓고 했었죠. 아, 그렇다면 그런 컨벤션 센터 중심으로 뒤에 배후에 아파트가 있고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는 상업지구가 거대하게 들어서 있는 네. 그런 자족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획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원래 상업 단지 자체는 좀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를 먼저 짓잖아요. 네. 그 아파트를 많이 지어쓰고 메가볼 시티를 핵심으로 이제 분양을 많이 했었죠. 네. 메가볼 시티가 들어올 거니 여기는 되는 곳이다. 네.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고 네. 그거를 저도 봤었었고 그거를 듣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 그럼 메가볼 시티는 원래 정확히 별내에서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4호선, 8호선 들어오기 전에 경춘선 별내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 이마트 있는 곳 아시죠? 거기 같은데 아무래도. 아마 지적도를 보면 그 상업지구, 상업용지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아마 그러면 대부분 그 메가볼 시티 부지였던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엄청 넓어요, 면적이. 네. 거의 한 7만 5천 제곱미터? 아, 그래서 그 별내역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없고 별내역에서 약간 떨어져야 이제 아파트가 많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별내역 가까운 데는 원래 메가볼 시티가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이었겠군요. 네. 근데 사실 그 메가볼 시티에도 뭐 업무 상업뿐만 아니라 네. 호텔이나 뭐 주거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지으려고 했던 곳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좀 더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긴 했죠. 근데 사실 별내역 주변에는 뭐 메가볼 시티는 고사하고 상업 시설이 뭐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 메가볼 시티 사업이 성공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못 됐어요. 이제 무산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왜 무산이 됐죠? 그게? 이제 어떻게 무산이 됐냐? 왜 무산이 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억지로 이제 흥을 좀 끌어올려 볼게요. 네. 목이 아프네요. 원래 이 메가볼시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토지, 땅이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라고 하죠. 네. LH가 보유했던 땅인데 이거를 공공기관이랑 민간이 공동으로 이제 출자를 해서 개발하는 시기였어요. 메가볼 시티가요. 그렇죠. 네. 이제 공모형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민간인 경남 기업이 이제 이 사업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는데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 경기가 안 좋아진 시점이 2007, 8년 그 정도이겠네요. 그러면 그때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또 몇 년간 엄청난 침체를 겪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돈이 없었죠. 네. 사업에서 되게 손을 떼고 이제 17년에 이 LH가 이 별내 부지를 화이트 코리아라는 곳에 매각을 이제 했습니다. 아, 그럼 경남 기업이 그 사이에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화이트 코리아라는 데 매각을 했으면은 그 엄청난 부지가 거기 회사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화이트 코리아도 되게 비싼 돈에 이거 여기를 매입을 했어요. 네. 화이트 코리아가 비싸게. 네. 그래서 여기를 원래 기존에 메가볼 시티처럼 쇼핑몰이랑 오피스 중심의 이제 상업 단지로 네. 자기도 개발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는 네. 약속을 했지만요. 네. 이게 실제로는 상업시설보다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금 계속 짓고 있죠. 네. 생활용 숙박시설 오늘 얘기 드릴 네. 생수 쪽으로 이제 개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은 이게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을 많이 짓게 됐는데 그럼 이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정확히 뭔지 이게 뭐 숙박시설하고 또 오피스텔하고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임 기자님을 설명드리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냐면 워낙에 생소한 네. 언어고 조합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생활형이라는 말이랑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나 출장객들,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이제 장기 숙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설계된 시설이었는데 약간 호텔이랑 오피스텔의 약간 중간 개념이다. 호텔의 장점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쏙쏙쏙쏙 뽑아다가 만들어 놓은 곳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그 장점이 정확히 뭐예요?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어우 성격이 급해. 까먹으실까봐. 그렇죠. 네네. 이제 조금 차이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 호텔과는 뭐가 다르냐? 음. 일단 호텔이나 여기 생숙이라고 저는 줄여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호텔이나 생숙은 일단 숙박업이에요. 네. 숙박업으로 들어가 있고 네. 이제 허가가 필요한 거죠. 음.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숙박업 허가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소유가 가능해요. 호텔과 조금 다르죠? 숙박업인데 네. 같은 숙박업인데 네. 호텔은 숙박업 허가가 필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물론 허가가 필요하지만 네. 이거를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네. 이해가 되나요? 제가 맞게 설명하고 있죠? 호텔도 호텔 주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 그 등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숙객 입장에서. 그렇죠. 네. 투숙객 입장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네네네. 네. 제 설명 너무 못했나요? 네. 죄송해요. 투숙객이 이제 호텔에는 사람이 투숙을 하는 거지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기 입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래서 임종원 기자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도 생소한 개념이에요. 근데 박예린 기자가 처음 이걸 취재했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저보다 좀 더 어린 이런 기자들한테 더 어려웠을 소재라서 하지 말까 했는데 메가볼시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별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이꼴이 됐는지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렵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네. 생수이라는 곳이 네.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도 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자면 그렇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주민등록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텔이랑 다르다. 그리고 또 그렇죠. 하나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방 시설, 취사 시설이나 이제 세탁 시설이 포함돼서 뭔가 장기 거주를 할 때 되게 용이하다는 거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달을 먹지만 네. 여기는 내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네. 라는 점이 되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또 취사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애시당초 거기에 장기 투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게 본 목적이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실 법해요. 그런 생각이 당장 첫 번째로 네, 들었네요. 근데 오피스텔과는 뭐가 다르냐를 내가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보자면 네. 이제 오피스텔은 상업시설로 되어 있죠. 근데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네. 보통 주거로 사용을 하시죠. 네.
근데 이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상당히 태생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장기 네. 숙박은 가능하지만 네. 얘도 주거용으로서 지내는 건 안 되고 요건 요런. 근데 태생적으로 보자면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놓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전제는 그렇게 주거용 시설에서 장기 숙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근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생활형 그렇죠. 숙박 시설이 가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장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지구, 그게 이제 날라갔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숙만 지어놨다. 네, 생속이 그러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생숙을 처음 홍보를 할 때도 사실 별내에 그냥 생숙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별내 거의 아파트나 주거 지역은 전부 다 이 메가볼 시티를 핵심으로 주거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홍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볼 시티라는 사업이 별내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메가볼 시티를 중심으로 상권이 조성되고 그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이 조성이 되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주거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했겠네요. 네, 그리고 메가볼 시티가 네. 되게 당연하게 지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막대한 돈을 쓰기도 했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신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문제는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그 경남 기업이 메가볼 시티 짓기로 했었는데 포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이트 코리아라는 시행사가 이걸 이제 부지를 인수받아가지고 그렇죠. 쇼핑몰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안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짓고 거기다가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만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그렇게 했고 남양주 시청에서 그걸 허가를 해줬나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그럼요. 네. 최근까지도 지금 이미 메가볼 시티 사업이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의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비즈니스맨이라던가 그런 출장객들, 관광객들을 위한 거였는데 출장객들, 관광객들이 올 만한 그 상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약간 되게 소극 행정의 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과거 그 남양주시 공무원 그 주택과 관련 공무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화이트 코리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뭐 오피스텔 위주로 그 상업지구의 개발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그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그 오피스텔도 상업지구에다가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상업지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걸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강제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고, 그렇죠. 사실 그 남양주 별내 지역에 입주를 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큰 상업지구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상업지구 없으면 완전히 그냥 배드타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별내 주민들의 주장은 이제 이거는 사기 분양이다. 사기 분양. 네. 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주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거를 생숙을 분양하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를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주거구나 라고 생각을 내가 여기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 그럼 되게 사실 큰일이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 장기 투숙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혹은 내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정작 상업 시설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화이트 코리아
그 회사는 사실 문제가 많은 분양을 한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국정감사로 이어졌죠. 2023년에. 그래서 화이트 코리아 측에서 국회에 소환이 돼가지고 해명을 하라. 네. 해명해. 네. 했지만 이 회장님께서 네. 도망가셨어요. 빤스런이라고 하죠. 네. 출석을 거부를 하고 고발 조치를 이제 당하셨습니다. 진짜 어. 의회에 소환된 것도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중소기업벤처부 네. 국정감사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한정 네.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 화이트 코리아가 일시당초 부지 매입 조건에 따라서 상업시설을 충분히 짓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위주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명분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사 잠깐 찾아보니까 급한 일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 고발을 당했죠. 네. 사실 생활용 숙박시설이 현실이 거의 넘게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난개발 논란이 많죠. 이게 사실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장기 투숙하는 사람 혹은 거기에 주거 목적으로 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장기 투숙자 관점에서는 장기 투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살 사람들한테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이제 더 이상 주거용으로 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면서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거 이용으로 금지한다. 라는 그 정책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전입 신고도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생숙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근데 전입신고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는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생숙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뭐 투자를 한 사람들이든 입주를 한 사람들이든 이제 사기 분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분양 당시에 주거 가능하다 이렇게도 적어놨지만 용도 변경이 굉장히 쉽다고도 많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용도 변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은 오피스텔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베란다라던가 네. 복도라던가 주차 공간이라든가 주차 공간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애초에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랑은 조금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거를 실질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는 좀 힘든 네. 그런 구조기도 했고요. 네. 실거주조차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처음에 이제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용도 변경을 다들 원했어요. 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네. 법적으로 2021년에는 이제 정책을 발표는 했지만 그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들한테는 사실 갑자기 받는 거라서 조금 갑자기 용도 변경해서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기간이 조금 있었고 네. 그 기간 동안에도 악용을 한다거나 용도 변경을 적으로 해가지고 사들이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21년에 당시에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동안 용도 변경 기간 유예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유예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법 주거로 사용을 하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당시 장관이 네. 2024년 말까지 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이제 유예를 한다고 얘기를 해줬고 네. 일단 엄청 시위도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겠네요.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당장 사람들 내쫓을 수 없으니까. 당장 내쫓을 수도 없고 네. 그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시위도 엄청 많이 하고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편의를 봐준 거죠 사실. 법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거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실거주 안 된다 나가라
뭐 이러니까 당황스럽죠.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 2024년 10월 16일이죠. 네. 그때 국토교통부가 이 유예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이제 연장을 또 하면서 논란이 더 세지고 아니 있고. 그러면은 유예를 또 한 번 해주면은 막 그러면 인근의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이거 계속 유예가 될 거다 하면서 계속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사실 유예 연장이 생기면서 생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또 들어왔어. 그걸 그 사이를 비집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수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지금 상업시설 하나 없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 자영업하는 분들밖에 없는데 계속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이게. 나중에 그게 거대한 공실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라던가 관광이라던가 워낙 남양주시가 위성도시로서의 특성이 많기 때문에 네. 관광지가 부족하면은 거주지도 아닌 이런 생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취사 시설이 있는 숙박 시설, 흔히 뭐 레지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머물려고 하면 적어도 호텔비보다는 월등히 싸야 우리가 그런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그럼 적어도 뭐 최소한 한 달, 두 달, 혹은 3, 4개월 이렇게 머물 만큼의 일거리라든지 관광거리가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사실 뭐 남양주에는 그게 없고, 그리고 설사 왕숙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왕숙 신도시 안에 뭐 킨텍스나 아니면 코엑스 같은 게 그렇죠.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죠. 사실 그게 좀 용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그게. 그리고 왕숙 신도시도 대부분 주택 위주로 많이 맞아요. 들어오죠. 왕숙 좀 안타까운 게 저 왕숙 신도시 그 지적도를 봤거든요. 보니까 지하철역 인근으로는 상업지구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다산 신도시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복합 건물 하나 지어놓고 네. 거기 뭐 1층에 이제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상가 분양하고 네.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대형 컨벤션 센터 같은 것들은 음.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없으면 그냥 위성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숙박 수요가 없는 곳이라서 음, 메가볼 시티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진짜 좋았겠죠? 왜냐면은 그 생수도 쓸모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전입 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전세 가격을 되게 싸게 해서 이제 좀 장기 투숙객인 것처럼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겠네요.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거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괜찮지 음.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약간 법에 이거를 피하려고 네.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합심을 하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 그러니까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각자 이렇게 사주는 거야. 네. 우리 둘이 생숙에 들어갈 거야. 네. 그러면 너도 생숙 아. 건물을 사고 나도 생숙을 사서 반대로 사는 거야. 그럼 실제로 실거주하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네 집에 장기 투숙하고 너는 내 집에 장기 투숙하고 그런 그렇게 해서 식으로 계약을 실거주. 맺어가지고 약간 조금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네요. 그게 불법은 아니죠. 네, 편법이네. 그냥 편법이죠. 편법인데, 편법이고 사실상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또 똑똑했죠? 똑똑했어요. 설명 제대로 했어요. 네, 많이 알아봤죠,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약간 음. 모임처럼 있나 봐요. 좀 찾아보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것은 거대한 업무지구나 상업시설을 전제로 이렇게 설립이 됐어야만 장기 투숙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 유치 전제가 되는 상업시설이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걸러야 되는 위험한 그런 상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예린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온 덕분에 저도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음. 덕분에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예린 기자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한마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예 뭐 빠삭하게 알고 이건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라고 가져왔다기보다는 좀 이제 찾아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아이템을 매주 찾잖아요. 근데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별내를 제가 먼저 찾았던 이유는 교통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교통을 보니까 메가볼시티가 나오네? 근데 메가볼시티가 무산됐는데 그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 저도 그러면서 생숙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생숙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너무 애매해요. 네. 왜냐면 이게 네. 뭔가 관광지라던가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미 지어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애매한 놈이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될 문제이기도 할 거고 지금 시의성 측면에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네. 가져왔고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박예린 기자가 거의 설득을 해서 제가 이거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아이템을 부활시킨 거예요. 네, 2주 동안! 아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점점 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네. 별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말이 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왜냐면 이 생숙이 그러니까 별내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생숙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경우가 꼭 이렇게 뭐 대규모 사업 하나가 무너지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남양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또 느꼈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규모 업무지구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근처에 있다. 그럼 믿고 걸러라. 걸러라. 어. 믿고 걸러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 주택이 먼저 지은다고 냅다 들어가지 말라고. 최영아. 어느 정도 예견된 재앙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홍보를 했다지만 결국에 이게 법적으로 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걸 규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2016년, 18년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구 지어 올리는데 소극 행정으로 대응해서 이걸 전혀 막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행사는 자신의 그런 그 이익만을 위해서 생숙을 지어 올렸고 이 삼박자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잘하네요. 역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례들. 어. 별내 진짜로 명운을 갈라버린 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만 더 이 생숙으로 짓지 않고 조금만 더 뭔가 했으면은 여기에 뭔가 스타필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별내가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되게 세대수도 많은데 별내 스타필드 지금 생각해도 와, 흥분되는 진짜 이야기가 괜찮다. 아니 주말에 스페이스원 가보셨어요? 현대아울렛 그 다산에 차가 진짜 서울에서 뭐 온 다산에서 남양주에서 다 몰려가지고 거기 거기 막 들어가는데 막 40분이 걸리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별내가 지금은 다산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별내가 진짜 대빵이었거든요. 음.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은 다산은 솔직히 쭉도 못 내지. 엄청 큰 동네였고 발전 가능성이 진짜 많은 동네였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별내는 뭔가 신도시 느낌이 강했었던 도시인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져버릴 줄 몰랐어가지고 저도 그러게요. 여러모로 지금 과한 태클을 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뭐 오늘 취재에 수고해주신 박예린 기자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져올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